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유, 바쁘신,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요. 아유,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예, 죄송해요. 예, 너무 여러 번 상담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너무 예, 죄송해요. 음. 저희 그 장애가 있는 아이, 예, 예, 그 아들 상담을 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예, 예, 제가 상담 신청할 그 무렵에 예, 애가 막 극도로 우울증이 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예, 회사 출근하려고 이렇게 씻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준비 안 하고 막 엉엉 소리내서 울기도 하고, 예, 그,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아니, 그 자기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러고, 죽고 싶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예, 여지껏. 근데 예, 죽고 싶다는 얘기도 자주 하고 막 그래서, 음, 그리고 이렇게 표정 같은 게 여지껏 봤던 것 중에 제일 막 극심하게 음, 우울하고 이렇게 음, 너무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는데, 음, 제가 약을 조금 올려달라고 그래서 약을 조금 올리고, 음, 그러고 요 근래 와서는 나쁘긴 나쁜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막 극심한 우울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상담 받을 때 예, 예, 얘가 굉장히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 예, 외로움을, 왜냐면은 주변에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 상담을 해도 부모 상담을 많이 했지 음, 당사자가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에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도 너무 큰 교회 다니니까 조그만 교회로 옮겨보려고 해도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네, 이렇게 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친척도 없는 그랬네, 거 없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외로워서 음,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음, 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하면 선생님이 얘 음, 말을 들어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선생님 한번 음, 만나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상담 신청을 했고요. 그러셨네요. 네네. 그리고 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 얘는 뭐를 이제 통장 같은 거를 잔뜩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음, 얼마 전에 통장을 다 분실을 해버렸거든요. 음, 적금 통장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거 확인하러 오늘 은행에 제가 이제 뭐 계좌 이체 뭐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려고 은행에 전화를 해서 직원을 바꿔줬는데 직원이 얘 손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분명히. 근데 얘는 나 예수님 아닌데요. 그러니까 얘 손님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음, 아닌데요.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 나 말 못 알아듣겠죠. 음, 말 못 알아듣죠? 막 이런 식으로 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막 이런 식으로 그 직원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요즘에 발음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음, 아주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는 발음이 이렇게 안 나빴거든요.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발음 나쁜 거에 신경을 이렇게 강박이 발음 나쁜 거에 이렇게 붙이나 봐요. 그래서 더 발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말을 빠르게 막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상대방도 이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니까 지가 지레짐작해서 이 은행 직원한테도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면서 예 손님 이거를 갖다 예수님이라고요? 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발음이 못 알아들을 때 그런 그러네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하고 얘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를 하고 막 이런 거 음, 그런 거 문제하고 또 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뭐 똥 잘 나오게 만든 음식을 준다고 음, 밥 주면은 이거 똥 잘 나오게 하는 음식이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왜 나한테 주냐고 음, 막 그런 식으로 음식도 뭐 잘 아침 점심 잘 안 먹고 저녁에 이제 회사 갔다 와서 음, 먹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막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규칙적으로 먹질 않아요. 음, 그래서 맨날 어지럽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직무지도사가 있는데 직무지도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말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 음, 상대방의
그 위치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해요. 그러니까 직무지도사가 이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얘가 자기 말을 막 하려고 그러면 말을 자른대요. 자르고 너는 계속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내 지시사항을 들어.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더 가기 힘들어 하는지, 음, 뭐, 지금 회사를 인턴을 3주 해가지고 2명 중에 3명이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음, 서류 전형으로 해가지고 서류 전형에서 일차 뽑히고, 그 음, 다음에 2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1명을 뽑힌 거예요. 음,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지각 한 번 없이 음, 아주 그리고 일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성실하게 잘했다고 그래요. 음, 근데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얘가 뽑혀서 이제 계약직으로 정식 계약을 했는데 음, 9월 달에 들어가서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결석 3번 하고 음, 지각을 뭐 몇 번 했는지도 몰라 여러 번 하고 막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만둘 생각을 좀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직무지도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네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의논 좀 해보려고요. 선생님 그러네요. 말씀 좀 들어보려고. 집단화는 지금 직장이 다니기가 이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보다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네요. 일 집단. 자체는 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 자체는 수월하다고 그러거든요. 음, 왜냐면 여기는 책상, 의자, 자기 그 사무실에 음, 책상, 의자가 자기 게 있어요. 음, 있고 무슨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음, 분쇄하라 그러면 그런 거 분쇄기에 넣어서 분쇄하고 음, 여기가 좀 그런 회사에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박사님들만 있고 음, 직원들이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얘를 뭐 장애인이라고 하대를 한다든지 음, 거칠게 대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을 것 음, 같은 제 생각은 음, 그렇거든요. 그리고 음, 근무 환경 깨끗하고 그리고 음, 이제 쉬는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커피 머신 그런 거 음, 청소하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자유 음. 시간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막 어렵고 이런 일이 아니고 엄청 쉽고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로는. 그 아드님처럼 그렇게 지적 장애를 가진 애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애가 몇 명쯤 되나요? 그 회사에. 2명이 지적장애인 2명. 예. 본인 포함해서. 네네. 그러니까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근데 우리 애는 오후에 2명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일 자체에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더 많겠다. 이렇게 짐작해야 되겠네요. 거기 가면은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건 없고 직무지도사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근무하는 애 하나랑 이렇게 3명, 셋이 이렇게 음, 음, 관계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음. 어,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 직무지도사님이 뭐 특별히 고의는 아니겠지만 직무지도사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아드님이 말하려고 할 때 말을 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드님께서는 제가 볼 때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짐작한다면 그 직무지도사님하고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음, 같이 일하는 애도 같이 음, 일하는 애가 뭐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걔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 뭐 좀 참견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 음, 이 일을 왜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음, 참견하는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많은지 음, 얘는 이제 다 같이 장애인 애들 둘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음, 서로 경쟁하고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도서관 사서 보조를 했었거든요. 음, 1년 7개월 동안 다녔는데 거기는 성실하게 아주 잘 나갔어요. 음, 거기서도 다른 애 한 명하고 같이 일하는데 걔하고도 사이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로는 음, 장애인들 둘이 있으면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음. 사이 좋은 경우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 이제 어머님께서는 어찌됐건 거기가 직장이 좋으니까 어머님 마음에는
지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좀 그 직장에 잘 적응해서 다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제 바람은 그런데 제가 음, 너 힘들면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얘는 뭐 이렇게 그 뭐를 잘라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그룹홈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돈만 내고 계속 안 다니고 있거든요. 음, 지금 요즘도 뭐 그룹홈 간다 뭐 어쩔 때 얘기를 해도 가지 말라고 왜냐면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룹홈 끊어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안 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얘 손 아귀에 뭔가가 들어온 거는 손에서 놓치는 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음. 그리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음, 상대방은 말을 얘가 할 때 못 알아듣으면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그렇죠.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왜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냐. 이거에 굉장히 화를 내는데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발음이 정확하지 그렇다고, 않으니까 화를 내지 막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데 크게 얘기해 그렇다고 이렇게 해도 또, 소용없고. 그렇다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못 알아들었는데, 뭐 어떻게 알아들은 척하고 뭘 할 수도 없고, 좀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이네요. 대부분 이제 뭐다 그냥 넘겨도 되는 거는 응, 응, 응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냥 넘기는데 음, 얘가 그렇게만 넘어가면 좋은데 중간에 되물어봐요. 음, 만약에 뭐 나 사과 먹었어. 만약 이 얘기를 음, 했잖아요. 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물어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네요. 아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학교 다닐 땐가 그때 발음이 안 좋았다고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발음이 음, 이렇게 못 알아듣지 않고 음,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좋았는데 요 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발음이 음, 제 생각에는 강박이 심해진 것 같아요. 발음에 대해 신경을 쓰니까 음, 더 말이 빨라지고 발음이 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천천히 음,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그래도 좀 알아듣는데 음, 그냥 평상시에 막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네요. 자기 딴에는 말을 빨리 한다는 거는 마음이 급해진 거네요. 그러, 그리고 일상적인 말을 빨리 해요. 일상적인 말을.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좀 자기가 늦춰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요. 천천히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그러네, 화만 내요.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화만 내. 그러네요. 그래서. 음. 자기는 문제가 없다. 자기는 정상인이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건 아니고 자기는 장애인이라고 음, 장애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막 하면은 음, 장애인을 학대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고 음, 장애인이라서 뭐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음, 피해 의식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예를 음, 들어서 화장실에서 창문으로 음, 그 CCTV가 보이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CCTV. 음, 근데 그 CCTV가 왜 자기를 감시하냐고. 음, 엄마 그 CCTV 엄마도 찍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찍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음, 자기만 특별히 CCTV가 자기만 감시하고 자기만 많이 찍는다 그렇게 화를 낼 때도 많이 있고 음,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라서 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들이 그 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성추행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고 한 번은 이제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커피숍 직원들이 뭐 음, 커피를 주고 자기 둘이 이제 속닥거렸나 봐요. 그 음, 직원들끼리.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나를 변태로 보고 음, 나를 뭐 성추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서 영화도 못 보고 그냥 왔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의식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진 모르지만 지금 아드님이 원래 나이가 몇 살이라 했죠?
19살이요. 몇 살? 29. 29살? 네. 자기 딸은 이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과정도 2년 정도 했을 거잖아요. 대학교는 안 들어갔어요. 대학교는 안 예, 들어갔고, 예,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도 여러 번 했고, 음, 놀기도 하고, 그 사이 병원도 입원한 적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음, 그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아무튼 자기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들이 많네요. 언제나 화를 내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폭력이 동반되는 화였는데, 병원을 얘가 8번을 입원했다 퇴원했거든요. 그러니까 14살부터 입원하기 시작해갖고, 근데 뭐 최근 몇 년 사이는 입원을 안 했는데, 20대 초반까지 계속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2년에 한 번씩 입원했던 것 같아요. 14살부터 시작해서. 음, 그러니까 입원을 반복을 하니까 폭력을 쓰면은 입원을 한다. 뭐 이런 음,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음, 지금은 이제 폭력을 안 써요. 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화가 극도로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화가 극도로 나서 문에다가 물컵에 있는 걸 확 던져서 쏟았는데 너 이거 폭력이야. 폭력 쓰면 입원한다. 그러니까 바로 걸레 갖고 와서 바로 닦고 음, 그러니까 뭐를 쾅 해갖고 뭘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바로 가서 자기가 주워요. 음, 그러니까 폭력이 이렇게 심하지 않고 폭력을 거의 안 쓰지만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화를 많이 내요. 네, 네. 이전에 그런 폭력을 쓸 때에도 화를 내고 플러스 폭력을 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뭐 입원할 정도에는 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음, 뭐 누나 노트북 같은 거 막 집어 던져갖고 박살내고 식탁 무거운 식탁인데 그거 막 뒤집어 엎어갖고 반 조각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폭력이 엄청 심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폭력을 쓴 게 언제예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래도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그 5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5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5년은 그 전에 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아드님이 많이 좋아진 거네요. 많이 좋아진 거죠. 어머님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데리고 같이 살기도 그 전에 하고 비교하면 수월해진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음, 어디 출근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아침에 절대로 못 일어나서 혼자. 음, 그래갖고 제가 회사 출근할 때 막 그 모텔 같은데 음, 그 그룹홈을 안 가는 날은 모텔로 데려가서 엄마랑 같이 자고 그런데 나가면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음, 식으로 들어오기 또 여러 번 했고 음, 근데 지금은 아침에는 못 일어나지만 음, 오후에 출근하는 거는 음, 지가 이제 결심을 하면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를 해서 가요. 오늘도 이제 지각 안 하고 오늘은 잘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음, 그때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러네요. 이번 직장에 지금 저 처음에 인턴 시작하고 했던 게 언제부터예요? 3주 동안, 8월 달에 3주 동안. 그러니까 8월 음, 두 번째 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마지막 주까지. 그리고 9월 음, 1일 날 정식 계약을 하고. 그 음, 인턴은 할 때는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음, 일도 잘하고, 음,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정식 계약하면서부터 갑자기 얘가 또 확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음, 하고요. 그러네요. 뭔가 그 변화, 인턴 할 때는 몇 명이서 같이 했대요? 인턴 할 때는 2명이요. 2명에서 1명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두 지금 명 중에. 기존에 있는 1명은 그 전부터 일하던 아이고. 음, 그러면 그냥 이건 짐작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기가 인턴 할 때는 그 다른 한 명보다 자기가 잘한다고 느끼니까 자기가 더 낫다고 느끼고 칭찬도 더 많이 네네네. 받고 네. 잘한다고 느끼니까 신이 나서 일했는데 요번에 이제 인턴 마치고 이제 정직원이 돼가지고 정직원이 계약제 직원인가요? 하여튼 직원이 돼서 이제 전에부터 일하던 애하고 같이 일하니까
걔는 이미 일에 익숙하고 일을 잘하고,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있기도 할 것 그래서, 같은데, 뭐, 음, 꼭 그게 다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그래요. 생각이 좀. 음, 왜 극도로 막 이렇게 난 살 가치가 없다 막 극도로 그 우울해진 게 그것도 제가 어디 지금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음,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예, 예. 그 부모회에서 그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하시는 거 몇 번 들었는데 이제 그분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음,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지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강박증이 있어서 물건을 쌓아놓으니까 음, 그런 거를 조금 치료해 주려고 그 부모가 이제 같이 나가기로 해가지고 음, 그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음, 한 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음,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을 수시로 바꿨거든요, 우리 애가. 그러니까 예, 약에 대해서 트집을 계속 잡아가지고 이 음, 약을 먹으면 목에 안 넘어간다. 뭐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나? 이 약을 먹으면 어쩌다 막 트집을 계속 잡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계속 바꿔줬어요. 음, 그 약을 자주 먹으면은 그 엄청 안 좋다고 이 인지치료 그 선생님이 그 음, 인지행동 치료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극도로 우울해진 게 지금 9월 들어와서부터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9월달. 8월에는 8월에 3주 인턴할 때는 칭찬 많이 받았고, 좋았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뭐 지각도 결석도 안 하고 네, 다니고, 네, 네. 그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9월에 들어서 지금 갑자기 극도로 우울해졌다니까, 이게 그런 어떤 8월과 9월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요소, 뭐가 달라졌길래 분명히 어떤 요소인가 달라진 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지금 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하나는 그 업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그 직무 지도사 선생님 이야기도 잠깐 꺼냈었는데 그 직무 지도사는 그때 직무 지도사님이 지금도 그대로 직무 지도사님이 아니에요. 직무 그때 지도사로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네. 어, 인턴할 때 직무지도사는 이제 그 시기만 채용된 사람이고, 음, 지금 직무지도사는 그 회사에 그냥 지속적으로 있는 음, 사람이고, 그러네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네. 어찌됐건 아드님 입장에서는 8월하고 9월하고 직무 환경이 많이 달라졌네요. 직무 지도사로 선생님만 달라졌고, 바뀐 거죠, 선생님만. 선생님만 바꾸고 애도 바뀐 거잖아요. 애가 바뀐 거죠. 같이 일하는 그렇죠. 직원도 바뀐 거잖아요. 선생님도 바뀌고, 2인 1조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애도 바뀌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한테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가 왜 8월에는 잘 지냈는데 9월에 이럴까라고 할 때에 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직무 환경이 바뀐 게 영향을 미쳤을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좀 전에 얼핏 말씀하신 거는 혹시라도 약을 자꾸 바꿔서 약 때문에 얘가 그런가? 네. 이래서 어머님께서 약이 네. 바뀌어서 얘가 그런가? 그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8월에서 9월 넘어오면서 또는 8월이라든지 언제 최근에 약을 바꿨나요? 약을 계속 바꿨어요. 막 그 뭐 2주에 한 번씩 막 이런 식으로 음, 일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약을 계속 바꿨어요. 왜냐면 우리 애가 트집을 잡으니까 이 음, 약이 목에 안 넘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사는 성분이 비슷한 약으로 바꿔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약을 계속 바꿨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아드님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계시네요. 아,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지가 바꿔달라 하는데 안 바꿔주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약 안 먹겠다 하고 그럴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들이 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바꿔달라 하고 하면은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 말을 들어주는 게 좋고 이제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을 하고 들어달라고 할 때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죠. 음, 그래서
뭐 같은 약인데 모양이 좀 다른 걸로 바꿔준다든지 네,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이 아드님을 잘 다루고 있다. 아드님의 그 불평불만에 잘 대처하고 있다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이게 다른 회사 제품일 때 동일한 성분이다, 동일한 작용을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약을 먹어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어떤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죠. 그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아드님이 많이 지금 자기 비하를 많이 한다. 극도로 우울해졌다. 혼자서 뭐 이전에 그런 모습을 안 보였는데 출근 때 화장실에서 엉엉 울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 자기 딴하는 많이 힘든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약을 조금 올리고 났더니 좀 나아졌다. 네, 네. 그 약 올린 게 언제예요? 약을 한 1, 2주 된 것 같아, 1, 2주. 한두 주?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지니까 나아져서 보이는 모습이 어떤 건가요? 그 이전에 한창 심할 때하고 비교하자면 어떻게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막 진짜 너무 안쓰럽게 막 우울한 그런 표정은 아니고, 음, 그, 뭐 죽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음,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해요. 근데 음, 살 가치가 없다 그럴 때 제가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살 가치가 있어. 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옳은 건지, 그 음,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해도. 그러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더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중요하죠. 항상 그렇지 않아.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 무척 중요한데 그 중간에 자기가 막 자기 비관하는 이야기를 하면 일단 그 이야기를 충분히 더 들어줘야 되죠. 네, 지가 네. 펑펑 울 것 같으면 더 울게 허용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가 실컷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정을 쭉 받아줘야 되죠. 지 감정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이제 격려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요 중간 과정이 생략되면 그러니까 이 지 마음을 받아주는 과정이 생략되고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 지는 아직 감정적으로 여전히 그 마음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격려해 주는 말을 자기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지 말을 더 들어주고 격려해 주십사 그런 거고요. 아휴, 그래서 그래 지도 갖다가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튼 지금 직장을 현재로서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네요. 안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지각해서 그 선생님, 직무지도 선생님이 너 음, 이제 계속 지각하면 자른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정신 차려서 그래도 지각 안 하고 갔어요. 그래도 지도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는 걸 아나 봐요. 그냥 어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직장이 선택이 되면 음, 거기는 그만둔다 소리는 안 잘릴 때까지 그만둔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도 네, 꽤 갖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드님 같은 성격에서는 우리가 이제 힘들다라고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자기가 그 힘든 걸 잘 이겨내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이제 뒷받침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힘들다라고 할 때 굳이 그 힘든 직장 다닐 필요가 있나?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도와줘야 되는 애들이 있고, 지가 진짜로 직장 생활 하기 싫어할 때, 그런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아드님처럼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뭐,
어디라도 그렇잖아요. 새 직장 자리 잡고 우리가 적응하는 데까지 뭐 한 4개월, 5개월, 6개월, 한 6개월은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동안 본인이 뭐 힘들다 소리도 많이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기간에 잘 지금 이제 지를 잘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지가 그 기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자기 딴에는 일단에 대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직장에 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보내고 갔다 오고 나면 고생했다고 엄청 반겨주시고 어머님께서 항상 웃는 표정으로 반기면서 그게 지를 대해주는 게 참 필요하겠죠. 않아요. 왜냐면 쉽지 저 않죠. 얼굴만 보면 트집을 잡기 때문에 제가 얘가 트집을 잡는 걸로 화가 극도로 난 상태에서 얘를 뭐 칭찬한다든지 웃어준다 이게 잘 안 그러네. 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트집을 잡나요? 어머님 얼굴만 보면 트집을 잡는다 했는데. 얼굴만 딱 마주치는 순간부터 트집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아디다스 모자 어디다 뒀어 이거. 음, 그럼 빨아서기 걸어놨어 그러면은 그런 음, 거. 음, 그러면은 그 아디다스 모자를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야 돼요. 음,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옷 같은 거 뭐 양말이라든지 양말, 팬티, 러닝 뭐 이런 음,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럼 음, 찾는다고 다 섞어놔요. 다 음, 섞어놓고 나갈 때 되면 그거 찾는데 한 시간 걸리고 예를 음, 들어서 양말을 빨간색 양말을 찾아요. 그럼 한 짝만 있고 한 짝이 없어요. 음, 그러면 딴 양말 하도 찾아서 한 100개는 될 거예요. 음, 그거, 그럼 딴 양말 신으면 되잖아요. 딴 양말이 많으니까. 그 음, 빨간색 양말 짝을 찾을 때까지 찾아요. 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요. 음, 2시까지니까. 근데 음, 1시에 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 맨날 지각을 하는. 그거 어떻게 해야 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래. 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네요. 뭐 우리가 흔히 사사건건 말하는 다 어려운 거죠. 사사건건.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바로 지 고집이 있어서 지 고집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옆에서 그거를 참 그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게 되면은 피곤하고 힘이 들죠. 음, 그러니까 뭐든지 지 맘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한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러면 한정거장이라서 걸어오면은 더 가깝거든요, 거리가. 음, 근데 그거 한정거장 굳이 지하철로 내려가서 오고 가 거리가 훨씬 더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는 거는 음,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한 번에 딱 갈 수 있는 거리를 음, 갈아타면서 먼저 오는 버스 먼저 타갖고 중간에 갈아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음, 그런데도 끝까지 하다 보면 얘 말도 얘가 원하는 대로 해도 갈 음, 수는 있어요. 그 목표치에. 음, 근데 엄마가 이거 말고 이렇게 가면 더 가까워. 이쪽으로 가자. 절대로 안 되고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음, 늦었는데도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럼 결국 시간이 늦어요.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일에는 제가 볼 때 어머니께서 양보하고 사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양보를 조금 많이 해서 시간 많이 그래. 걸려도 해주긴 하는데 그러면 촉박하게 뭐 어디를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얘 순서대로 하면은 그게 엄청 늦어버리고 그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러네요. 그런 경우. 음, 그걸 이제 그래도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죠. 기본 원리로 보자면 가능하면 그냥 지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음, 예를 들어 직장 출근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일이 돼서 어머님이 막 이거 제 시간에 못 맞추고 하면 지가 잘릴 텐데 아마 어머님이 막 억지로 막 서둘러서 시간에 맞춰 보내려 하고 하면은 어머님께서 힘드시거든요. 힘들죠. 힘들고 더 그냥 이렇게 늦어져요. 생각하셔야 되죠. 그냥 지가 뭐 지각하면 할 수 없지. 나중에 그래 직장이 잘리면 할 수 없지. 지 일인데.
이렇게 돼서 지가 뭐 1시부터 샤워를 시작해서 씻고 2시, 3시 돼서 가서 직장에 지각하면 지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럼 직장에서 이제 직무지도사한테 너 이제 몇 번만 더 지각하면 너 이제 잘린다. 그래야면 지가 오늘처럼 정신 차리고 지가 또 열심히 제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머님이 일이 돼버리는 순간에 어머님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일과 지가 물론 사회생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일과 어머님 일을 딱 구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거 이거는 지일, 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지가 다니면 좋고 지가 못 다니면 못 다녀서 잘리면 할 수 없고 어머님이 마음을 이렇게 가져버리면 직장 가는 문제 가지고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직장 갔다 오고 나서 지가 씩씩거리고 속상해하면 그거 달래주는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기본 원리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나는 나, 너는 너. 네, 이거를 네, 딱 구분을 하고 정서적으로만 내가 지를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정서적인 거는 내가 지한테 이렇게 충분히 주되 현실적인 거는 네 삶은 네 삶,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로 딱 구분하시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방에서 막 물건 찾고 화내고 이런 것도 이제 집의 공간도 가능하면 최대한 지 공간과 부모님 공간을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는 게 좋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지방이 좀 넓다면 지 물건은 다 지방 안에 넣어준다든지. 근데 그게 음,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 공간을 침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공간을 침해해요. 네. 지금 지방에 물건이 가득 쌓여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치워주려고 지금 침대하고 장롱을 새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음,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낡기도 했고 그래서 싹 버리는 길에 음, 정리를 일단 해주려고 음, 그렇게 해서 엄마가 침대하고 장롱 새로 해주기가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침대 주문해놨거든요. 그 음, 장롱하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음,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 그래서 나중에 지방에 물건 놓을 자리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 방에다가 마루로 저거 마루로 나오는 마루로 집이 마루에 이제 나오고 갖다 놓기 시작하고, 싱크대 위에 이렇게 서랍장 같은 게 있잖아요. 음, 거기에 지 물건으로 그래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 물건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래서 커피 홀더 같은 거, 음, 빨대 뭐 이런 거 음, 가득 차 있어요. 어디 주워 갖고 그러네. 와가지고. 그러네요. 아유,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한 번 지 손에 들어간 건, 지 손아귀에 들어온 거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건도 하나라도 뭐가 지 손에 들어오면 버리기 아까워서 네. 다 갖다 놓으니까 결국은 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씩 지가 찾으려고 할 때 찾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통장을 다 싹 분실을 했거든요. 음, 다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음, 가방에다가 음, 중요한 거 집에다 놓고 다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통장을 다 갖고 가서 싹 분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어디에서 어떻게 분실을 했대요, 그 통장을? 그걸 모르죠. 이렇게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적금 통장도 있고 통장도 은행마다 다 만들었어요. 지가 가서.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뭉치예요.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음, 그거를 어디 무슨 가방, 도시락 가방인지 무슨 빨간색 가방이 뭐에다 넣었대요. 근데 통장을 음, 어디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짐을 다 들고 다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주머니 뭐 이런 데도 짐으로 이제 볼록볼록하고, 음. 어, 그래요. 그랬네요. 통장 분실한 게, 요거는 언제적 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이것도 지한테는 되게 속상한 일이었네요. 그렇게까지 맨날 네, 정말 중요하다 생각,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네. 항상 들고 다니고 했는데, 들고 다녀요. 네네네. 이거를 덜컹 잃어버렸으면 자기 딴에는 엄청 이 일로 속상했겠네요. 그래갖고 제가 걔가 그날 간 곳 음, 다 찾아가면서
제가 찾아봐 줬는데 없더라고요. 그랬네요. 걔가 어디 들렸다 그러면 어디 들렸다 이걸 몇 군데를 다 제가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뒤처리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네요. 그렇죠. 네. 일일이 좀 더 다 은행마다 다니면서 통장 다 해야 재발급 돼요. 신청해야 네. 되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지도 안 그래도 지금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인데 또 은행 다니면서 또 이거 통장도 재발급 받고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 가지 행동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삶 자체가 일일이 건건이 다 이 문제가 되는 그렇죠. 되고 자기가 트집을 잡고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에 네. 불안감이 심해서 그렇죠. 이게 저 불안은 네. 잃어버릴까 봐, 실수할까 봐, 뭐 잘못해서 지적당할까 봐. 네네. 그래서 불안감이 심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확인하게 되고 이런 강박 행동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은행 직원하고 통화할 때, 안 그래도 최근에 발음이 나빠졌는데 은행 직원하고 통화할 때 자기 말 못 알아듣는다고 은행 직원한테 막 화내고 했다는 것도 전체 상황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네. 통장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이것도 신경 쓰이죠. 통장 잃어버려서 이것도 새로 재발급 받고 하려니까 막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같으면 지도 화를 안 낼 만한 일도 지금은 자꾸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누군가한테 이 스트레스 받은 걸 자꾸 화풀이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 되면 당연히 어머님께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평소보다 지가 화를 더 많이 낸다든지 그래 되겠죠. 근데 얘가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자꾸 추궁을 해요. 음, 알아들었냐고 못 알아들었냐고 어떻게 어, 해야 돼요? 다시 물어봐야 되죠. 그 다시 다시 물어보면 물어봐야 화를 내. 되는데, 왜 물어보냐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어머님께서도 그런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푸근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머님께서 한 템포 늦춰서 말을 천천히 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가 막 말을 막 빨리 하고 막 지가 이렇게 할 때는 지도 지금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나도 마음이 급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빠르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를 내게 되죠. 보통. 그렇죠. 그래 되면은 지도 이제 이거를 어, 이게 지도 안 그래도 바쁘고 급한 마음에 이게 이제 지도 어머님이 좀 강하게 말하면 지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가 막 그런 때일수록 어머님께서 자가 지금 마음이 급하구나. 마음이 급해지면은 말이 빨라지고 그런 발음이 불분명해지잖아요. 마음이 네. 급하구나. 저 마음을 좀 어찌됐건 좀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면 이제 어머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죠. 네. 잠깐만, 우리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어떤 걸 할 때는 내한테 원인을 돌려서 이야기해야 돼요. 조금만 천천히 말하자. 네가 지금 막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좀 심장이 빨리 뛴다. 엄마 조금만 엄마 좀 진정할 수 있게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자. 요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말하는 데에서도 상황을 안정시켜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천천히 천천히 말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한 템포 늦춰서 약간 뜸을 들이고 그리고 잠깐만. 근데 방금 그 말을 엄마가 잘 못 알아들었네. 요렇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요렇게. 그래서 지가 막 화를 낸다. 화내는 거 일단 충분히 들어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엄마가 못 알아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놓쳤네. 그래, 미안해. 하고 이렇게 화내는 거 다독거려주고. 그러고 또 대화를 이어가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죠.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이 하도 화를 많이 내니까 아주 화내는 게 지긋지긋하고 또 화낼까봐 막 겁이 더럽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드님하고 대화할 때 자칫하면 항상 긴장 상태 속에서 그러죠. 조금 막 이렇게 계속 다그치면 화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음, 아무튼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머님께서 어찌됐건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어머님께서 어머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머님께서 느긋하게 대처하는 게 그래야 아드님도 엄마하고 있다 보면은 딴 때는 마음이 막 급해지고 하다가 엄마하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느긋한 자세로 자기를 대하고 엄마가 말을 천천히 하고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엄마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러고 하네.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이 그리고, 아주 힘든 시기네요. 지금 9월 달이 네. 지도 힘든 시기고 그러다 보면 어머님도 힘든 시기고 네. 그래서 요번 그, 달에 예예 요, 말씀하셔요. 요 전에 그 도서관 사서할 때 그거 음, 한 1년 7개월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 애가 엄청 좋았어요. 음, 도서관 사서 1년 7개월 했어요. 사서 보죠. 예, 1년 저도 7개월. 오래 했네요. 음, 계약 기간이 끝나서 종료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잘했다고 보는 거. 그리고 정말 잘했네요. 그거는 계약 기간 종료돼서 그만두었지. 그랬네요. 지금 직장은 어떤가요? 이것도 계약제인가요? 이거 1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 예. 그 이런, 잘하면은 한 번 더 계약이 연장될 수 있고 이런 그렇더라고요. 점들이 참 아쉽네요. 네. 우리 장애인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각각의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고 다들 1년 계약제, 2년 반복을 해요. 계약제로 해서 네. 채용을 하니까 네. 자기가 어떤 때는 바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적응을 잘해서 정말 계약 기간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잘 적응해서 직장 잘 다니고 있으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또 그만두라 하고 또 딴 데를 다시 취업을 하라 하니 참 이게 우리나라 네. 그거 없어요. 그게. 네. 장애인 취업에 참 어려운 점이네요. 끊임없이 새로 적응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힘든 일이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직장 잘 다녔는데, 1년, 2년 잘 다녔는데, 이제 니는 계약 기간 됐으니까 그만둬라. 또 새로운 직장 들어가서 또 시작해야 되고,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어려운 여건이네요. 그렇게 도서관 사서 보조할 때 1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지가 직장 적응 잘해서 잘 다닐 때는 이때는 어머님께서도 편안하셨을 거잖아요. 집에서도 지도 어머님하고 그렇죠. 관계도 편했을 거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편했죠. 음,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머님께서 크게 큰 관점에서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어머니께 당장 피부에 와닿기로는 좀 대화할 때 참 어렵다. 말을 못 알아듣겠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서 질문을 하면 지가 자꾸 화를 내니까 난감하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당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크게 보자면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지가 막
힘들다 보니까 음, 한편으로는 우울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엄마하고의 관계에서는 자꾸만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엄마를 몰아붙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가 새 직장에 적응할 때까지 내가 좀 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지를 품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큰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네요. 음, 한,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어머님도 뭐 이때까지 아드님 여기저기 많이 취업을 시켜보고 그거를 뒷바라지를 해보셔서 어머님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은 새 직장 들어가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적응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아드님이 어머님을 달달 볶겠죠. 힘들다고. 음,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께서 지금부터 이거를 아드님한테 덜 볶이고 덜 부닥칠라 하면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서로 딱 분리하는 게 좋아요. 네. 음. 그리고 어머님 나는 정서적으로 지를 지원해 준다. 아, 그렇게 먹으시면 좋죠. 그리고 그룹홈을 그만두라 그러니까 안 그만둔다고 그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일단은 당분간은 가지도 않으면서 안 가. 당분간은 할 수 없죠. 그대로 둬야 되죠. 지도 불안해서 그러겠죠. 당분간은 그대로 둬야 되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뭐 헛돈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좀 그럴 텐데 지도 이제 그거 그만두려고 하는 시점이 되면 지도 세상살이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보다 이제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자신감이 없어서 지금은 거기가 자기 급할 때는 거기 도망갈 그런 생각이요. 때라고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오늘 상담 신청하신 이유가 요번에 이제 토요일 날 아드님을 저한테 데리고 이제 상담을 오실 예정인데 그 상담을 오기 전에 한편으로는 정보를 주시려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공개 상담을 신청하던 그 시점에서는 아드님의 우울증이 우울이라든지 화내고 뭐 이런 게 지금보다 많이 심해서 당장 급해서 그렇죠. 뭐라도 좀 물어봐야 그렇죠. 되니까 네네. 게 있고 왜냐면 살 가치가 없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까지 아드님이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펑펑 화장실에서 울고 살 가치가 없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 했는데 어머님께서도 조금 놀라셨네요. 그 무렵에 아이고 애가 이러다 큰일 그렇죠. 나겠다 이런 마음이 네. 드셨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좋아졌다니 다행이고요. 네. 좀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그러면, 아까 그 자기를 변태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가 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어깨를 툭 친다든지 어깨를 잠깐 스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 뭐 이렇게 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왜 나를 성추행했냐 그 그룹홈 선생님이 그 음, 뭐 바지를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사소한 거를 크게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 우선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둬야 되죠. 일단 자기가 성추행이라는 개념을 지금 한 번 잘못 받아들였는데 어디선가 뭐 교육 때 배우든지 뭐 했겠죠. 교육을 받죠. 그룹홈에서 그러니까 인권 교육이니 그런 교육을 받죠. 성교육을. 그런데 이제 일단 입력이 일단 잘못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성추행의 정의 자체는 몸에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실수로 길 가다가 서로 스쳤는 경우하고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걸 네. 무조건 스쳤다고 해서 다 성추행이다는 아닌데 자기가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입력을 시킨 모양이에요. 아마 음,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입력을 시킨 모양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쉽게 표현해서 그거에 너무 성추행이다 라고 화를 내는 거에 너무 큰 성추행이라는 단어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나 기분 나빴다. 네. 저 사람이 나를 툭 치고 지나가 부딪혀서 나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쁘다.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거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죠. 네. 아드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아, 얘가 지금 화가 났다는 소리구나. 자기가 화가 나면 성추행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변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아, 얘는 딴 사람들이 자기 흉을 본다 싶으면 자기를 변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기를 변태로 볼까봐 변태라는 뜻이 또 여러 가지겠죠. 하여튼 딴 사람들이 자기 흉을 본다. 기분 나쁘다. 네. 요때 변태, 성추행 이런 단어가 등등이 나올 때 그게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아 얘가 기분이 많이 나빴구나. 기분이 많이 나빴구나. 기분이 많이 나쁠 때에는 얘가 저런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기분 나빴던 거를 풀어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죠. 아, 그랬나. 그걸 아이, 어떻게 그 풀어줘? 사람들이 정말 예의가 없네. 하고 네 네. 속상했겠다. 기분 나빴겠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음,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아드님 29살이라니까 이때까지 쭉 키우고 보살피고 하면서 참 잘해 오셨는데 아직도 참 대화할 때 이런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이거를 말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 참 아직도 순간순간마다 그게 어렵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도 상담 지금 하고 생각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조금 상담하고 나니까,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어머님이 탁 받아들여지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성추행이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리고 이렇게 트집 잡고 막 이럴 때, 아, 이게 기분이 나쁘다.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가서 막 같이 따져보자. 저는 선생님한테 배운 걸로 예편을 들어주라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카페에 있는 그 사람한테도 우리 같이 가서 따져보자 막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막 했는데 안 간다 그래갖고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로 이제 조금 풀어주는 거 그러네요. 그런 거. 그러죠. 그래, 어머니께서 이번 토요일에 이제 상담 예약을 해 두셨는데, 어머니께서 보시고, 아, 그때는 급해서 상담 예약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상담 안 데려가도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약을 취소하시고 싶으시면 취소하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그 토요일 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수용당하는 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선생님한테 한번 데려가면 선생님한테서 그런 자기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들어주는 걸 한번 경험해보라. 왜냐면은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얘 어릴 때부터 쭉 해봤지만 뭐 놀이 치료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한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걸 해갖고 얘가 행동이 변화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어, 장애인 대상으로 상담은 없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싶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그러셔요. 가려고. 그러셔요. 그러면 토요일 날 지금 네. 예약된 시간에 일단 데려오시고요. 같이 오시고. 네, 그래 제 생각에는 오늘 상담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저기 뺐고 그래서 아, 아니에요. 네.
상담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사연을 다 함께 공개를 해 주시니까 예. 저로서도 좋죠. 왜냐하면 이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똥 잘 나오게 하는 음식을 준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불평 불만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네. 내용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 얘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음, 뭔지 모르지만 전후 좌우 맥락에서 사실은 딴 걸로 화가 났는데 요걸로 화부릴 수도 있어요. 얘는 똥을 넣으면은 음, 처리하는 시간이 한 30분 넘게 걸려요. 그래, 음, 비데도 설치해줬거든요. 그럼 음, 비데하고 휴지를 보통 한 통, 음, 어떨 때는 너무 심할 때 세 통까지 써요. 한 번 볼일 보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저도 힘드니까 왜 이렇게 똥을 잘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똥을 자주 넣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아이고 지가 똥 누고 뒤처리하는데 집단아 힘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그렇잖아. 생각을 하죠, 저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지가 막 그걸로 화내면 아이고 그랬나 엄마가 그래 미안하다. 아이고 네가 그 똥 누고 처리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엄마가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쓸게. 그렇게 내가 그냥 받아주는 거죠. 예. 우리 당사자들 대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부모님께 그냥 내가 엎어서라. 종종 지가 비난하고 화 부리고 할 때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그랬구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그게. 쉽죠. 안 쉽죠. 내 잘못이 아닌데 그게 뭐 변비 지가 걸린 화 음식줄이야, 막 이런 부리는데 식으로 나오고. 음, 그래 엄마가 아이고 그래 엄마가 신경을 좀 못 썼네. 그랬더니 네가 똥이 너무 그래도 똥이 너무 자주 나와서 네가 힘들었던가 보네. 아이고 엄마가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고 이렇게 지를 다독여주면 이제 지가 화가 그래도 좀 빨리 풀리죠. 네, 그래서 옳고 그른 네, 일을 네, 따지지 말고 네, 옳으니 그른 일을 따지지 말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하고 달래주고 다독여 주셔요. 네. 음. 그렇게 그- 해볼게요. 예,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그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조금 잡아주시니까 음,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머님께서도 그래 얼마나 그 힘드시겠어요. 아드님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님 따나 한다고 해도 계속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해서 하셨지만 이후로도 또 필요하면 공개 상담 언제든지 신청해서 하셔요. 네. 아이고, 양심이 찐지 그만해야죠. 다 이제 해야 또 괜찮아요. 하겠어요. 또 해요. 다 괜찮아요. 다른 네.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괜찮고요. 또 어머님께서도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받고 하면 이제 시야가 좀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까지 계속 일상 속에서 아드님하고 붙어서 막 씨름하고 살다 보면 여기에 자칫하면 시야가 매여서 네. 하다가 이제 또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시야가 트이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신청하셔요. 네. 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예, 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